사랑꾼 아빠께. 사랑하는 아빠, 아빠와 함께 식사를 했던 게 벌써 몇 달이나 지났네요. 소소한 전화도 문자도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요 몇 달은 우리 가족에게 바쁘고 영화 같고 생각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 후보보다 가족으로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볼 때 몸과 마음이 아프지는 않을까 늘 조마조마하고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빠의 사진과 책에 있는 자료들을 보며 항상 아빠는 저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안아주거나 무릎에 앉히고 사진을 찍은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사이가 예전에도 이렇게 좋았었나 싶을 정도로 엄마를 아끼는 모습이 사진에 가득 담겨 있었답니다. 사랑꾼 그 자체였어요. 제가 무심코 지나갔던 아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답니다.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제 기억의 처음은 타가소예요. 친구들과 즐겁게 생활하고 며칠 만에 집에 가는 토요일에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오매불만 기다리던 엄마가 아닌 이모가 종종 왔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이모한테 투정도 많이 부렸죠. 사실 어릴 때는 타가소에 오래 있어서 아빠의 부재나 필요를 크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면회실에서 빨간 작은 자동차를 건네주며 동주야, 아빠가 너 주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다 라는 그 말과 함께 그냥 뭔가 그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어떤 기쁨, 따뜻한 느낌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저의 보물주머니 속에 쏙 넣어놨었답니다.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우연히 그 이야기가 나와 실물로 전했을 때 아빠의 눈가가 빨개지는 걸 보고 그 마음이 다시 전달되었어요. 아빠가 저에게 전해줬던 걸 기억하고 있다는 게 감사하고 더 가까워진 마음이 들었거든요. 사실 아빠가 교도소에서 석방되던 날 엄마와 일찍부터 기다리고 만났던 아빠의 이미지가 마음 한켠에 늘 있었어요. 덥수룩한 머리에 깡마르고 두꺼운 안경을 낀 채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아빠는 멋진 것도 같지만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동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졌었어요. 그 시기 이후의 사진들을 보다 보니 조금 투박하긴 하지만 늘 표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아빠도 부단히 노력했구나. 낯선 아빠와 있으면 엄마에게만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딸에게 마음을 전달하려고 또 혹시나 잊어버릴까 싶어 기억할 수 있게 사진을 남기려고 노력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하나씩 새삼 느껴졌답니다. 부천으로 오고 나서 저는 사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는지 세세한 것들은 잘 몰라요. 상황이 정말 어려웠다는 것, 그리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가 되고 나서야 만날 수 있다는 것, 아빠 얼굴을 못 보고 자는 날도 부지기수였죠. 우리 아빠가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은 정말 열심히 해야 하는 거구나, 힘든 일이구나 생각하는 정도였어요. 기적처럼 당선이 되고 늘 부지런히 열심히 깐깐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았던 저는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어깨가 으쓱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한 친구가 너희 아빠 이런 건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졌을 때 그것이 사실인 것과 관계없이 그렇게 비수처럼 꽂힐 때가 있었답니다. 내가 아는 우리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바보처럼 왜 아빠를 대변해주지 못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아빠가 잘해오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학창시절을 잘 지내온 것 같아요.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아빠가 사회복지를 권했을 때 직업으로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복지라는 건 큰 틀에서 아빠가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한데
내가 아빠처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고요. 사실 아직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답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이 제 삶에 들어오면서 인생은 아이를 낳기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는 말이 와닿게 되었어요. 전보다 조금 더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덤벙거리게 되는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때로는 만인을 먹여 살릴 궁리를 하느라 아빠가 바깥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일까지 병행하며 혼자서 저를 키웠던 (30대) 엄마가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엄마처럼 워킹맘들의 하루하루가 치열하게 맘졸이며 지나가겠구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요. 또 원하든 원치 않든 전업으로 아이들을 보고 있는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아이를 키워내는 데 들어가는 정성과 희생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얼마 전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형사 아빠가 아들과 운전하며 가다가 도난 차량을 추격해서 결국 범인을 딱 잡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내가 형사를 25년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 형사님이 본인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빠에게는 노동운동가로, 국회의원으로, 도지사로, 장관으로서 언제나 머슴처럼 일한다는 생각으로 그 이름을 마음에 지니고 살아오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쩌다가 아빠가 지나온 길들이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벼슬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해를 받은 일도 있죠. 하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아빠에게 그 직업들은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기 아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잘 모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간들을 만들어줬다고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빠에게 보낸 것보다 더 많이 편지를 보내준 아빠. 아직은 떨리고 눈물이 날까봐 다 읽지 못한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늘 말씀하시던 유정유일, 오로지 정성스레 한결같이의 자세로 평생을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의 바람으로 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아빠라는 별을 보고 마음을 굳건히 다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라면 어떤 행동에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빠의 그 발자취를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꾼 아빠, 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꾼, 자유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랑꾼, 지금 이 시간에도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스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나는 왜 이럴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한 분들, 아빠 같은 사랑꾼들이 가득한 우리나라라면 앞으로도 작은 행복들이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2025년 5월 딸 동주 드림.